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 여러 대학으로 확산하며 격화하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와 관련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한편 대학가의 반전 시위에 전문 선동가 등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학가에서 시위가 갈수록 커지자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2,200여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UCLA의 시위대가 어제 아침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칼스테이트와 체프먼 대학에 새로운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는 7월부터 레스토랑 음식 계산서에 추가 요금 등 숨겨진 비용을 요구하는 게 법으로 금지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 12일로 다가온 마더스데이를 맞아 타운업소들도 특수를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다른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 돈 지급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아리조나주의 케이티 홈스 주지사가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낙태금지법은 전면 폐지됐습니다. 4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늘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일본의 소니그룹이 대형 미디어 그룹인 미국의 파라마운트사를 26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며 인수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반독점 당국이 거대 석유기업 엑슨모빌에 초대형 인수합병 승인에 앞서 특정인의 이사회 배제를 요구하면서 유사한 합병을 앞둔 원유업계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통신회사 가운데 약 40%가 중국 회사 장비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약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순항미사일 등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시시각각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은 인근에 있는 댐에서 물이 넘쳐서 자칫 완전히 침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입니다.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와 뉴욕 닉스가 각각 미러키와 필라델피아를 꺾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2승 3패로 댈러스에 뒤지고 있는 클리퍼스는 오늘 원정 6차전 경기를 갔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에게 2대0으로 패하면서 정규 시즌 리그 4위 진입이 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손흥민이 지적했던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 흐리다 오후 한때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자, 모닝뉴스 2부도 대학가 시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학가에서 갈수록 커지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죠.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17일 뉴욕의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시위가 재점호와 전국 대학으로 번지자 경찰은 학교와 행정당국의 요청으로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UCLA도 경찰력이 투입돼 어제 시위대가 해산됐습니다. 진압봉과 헬멧, 방탄조끼 등으로 무장한 경찰 수백 명이 진입한 것입니다. UCLA에서는 고무탄을 발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뉴욕에서도 발포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심지어 진짜 총을 발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알이 몇 비트 떨어진 학생 옆 벽 액자를 맞춘 것으로도 뉴욕시 경찰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P 자체 집계에 따르면 대학가에 이번 시위로 체포된 인원은 약 2,200명에 이릅니다. 전국 43개 대학에서 발생한 체포 사건은 최소 56건입니다. 권권력을 동원한 시위 진압이 잇따르자 대학사회 강력히 반발합니다.
대학원생과 연구원, 조교를 대표하는 노조는 캠퍼스 내의 당국의 대처와 관련해 구성원들에게 다음 주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브라운 대학교 노조도 협상 없이 시위 관리 정책을 변경해 노조원들이 보복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대학도 교섭 없이 시위 대응 방침을 바꿔 경찰을 동원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전역으로 번진 대학가 반전 시위 해산을 위해서 경찰이 고무탄에 전기톱까지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질서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캘리포니아대 캠퍼스 안으로 진입합니다. 시위대가 소화기를 뿌리며 맞섰지만 바리케이드와 천막은 철거됐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컬럼비아대에 전기톱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고 전날에는 포트엠대에서도 시위대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AP통신은 최근 2주간 반전 시위 과정에서 2,000명 넘게 체포됐다고 집계했습니다. 반전 시위에 대해 공개 언급을 자제해왔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So let me be clear. Peaceful protest in America.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It's against the law when violence occurs. 특히 반유대주의는 없어야 한다면서 중동 정책을 재검토할지 묻는 질문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유대계 자금력과 표심에 더해 청년층 표심까지 고려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날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It's a whole big hoax going on, but it's a shame. And Biden should speak out. He should speak out. He should say something because nobody knows where he is. 미국 전역의 대학가로 번진 반전 시위가 11월 미 대선에서 표심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학가에서 격화하고 있는 반전 시위에 전문 선동가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반전 시위 진앙지인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시티대에서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학과 관련 없는 외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에드워드 카반 뉴욕경찰국장은 컬럼비아대 시위대 해밀턴홀 점거 농성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112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29명이 학교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티 대학교에서는 170명이 체포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 60%가 외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절도, 무단 침입, 무질서 행위,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내부 문건에는 전국을 돌며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40세 남성도 이번 연행자 명단에 들어있고 시위대에서 그가 뭘 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학생들이 외부 선동가들로부터 시위 지침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밀턴홀을 점거한 시위대는 장기 농성을 준비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자레인지, 전기주전자, 침낭 등이 준비됐고 매점으로 활용한 강의실에서는 채식주의자용 식품이 따로 팔리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가 해밀턴홀 점거 후 농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히 조직됐다라는 점도 엿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대 강제 해산 및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라는 논란도 계속 일고 있는 중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가 미 전역 대학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신상 털기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시위에 동참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위 중심에 있는 컬럼비아대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파비올라는 텐트 농성에 참여하면서 검은색 수술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자신의 유학생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동부 아이비리그부터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반전 시위를 이끈 학생들 중에는 마스크를 쓰거나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욕인 흑백 체크무늬 두건 카피에를 얼굴에 부착해서 신분을 가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굴을 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SNS 등을 통한 이른바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언론의 보도나 SNS 등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질 경우 일부 친이스라엘 단체에 의해서 반유태주의자로 낙인 찍혀 자신들의 신상이 원치 않게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로 인해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원치 않는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위 참가자 전부가 얼굴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외부인의 개입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상 털기와 괴롭힘이 만연하고 취업난도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시위 문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역시 오늘 아침 출근길은 안개와 구름으로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반짝 해가 나겠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해가 지면서 다시 구름이 늘면서 흐려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내일 밤에는 LA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이슬비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토요일의 낮 기온은 70도 밑돌아 서늘해지겠고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보다 맑고 포근한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봄 날씨를 다시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58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8도, 55도, 해안 지역은 66도, 58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1도,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당신의 비즈니스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가 함께합니다.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식당에 갔는데 팁을 내고 보니까 계산서에 이미 팁이 포함되어 있더라. 아니 또 이거는 무슨 서비스 차지가 또 붙었네. 여러 가지 내가 먹을 음식 외에도 많은 가격들이 붙어있죠. 숨은 금액입니다. 숨은 메뉴도 아니고 숨은 금액이라뇨. 이거 소비자 농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이렇게 음식 계산서에 추가 요금을 끼워넣는 것 금지됩니다. 딱 음식 가격 플러스 텍스 딱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새 법은 식당이 늘어나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각종 서비스 요금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호텔도 빨리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법인 SB 478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가주의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값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흔히 호텔 예약 시 혹은 티켓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홍보된 가격 외에 숨겨진 정크 수수료를 붙이는 관행이 성행하면서 이런 관행을 금지하는 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라폰타 가주검찰총장은 지난 30일 추가 요금을 금지하는 새 법이 가주의 식당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은 가주 상원의 낸시 스키너 의원과 빌 도드 의원이 공동 스판서한 법으로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지불할 금액의 일부만 광고하는 비즈니스 업체들의 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스포츠 행사에 가거나 호텔에 머물 때 숨겨진 정크 수수료 폭격에 진저리가 났다며 주민들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새 법이 식당에도 적용됨에 따라 이제 가주의 식당은 음식 메뉴값 외에 추가 서비스 요금을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고객들에게 썰차지를 부과할 수 없게 된 식당은 결국 메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는 없게 됐습니다. 요식업계는 새 법의 시행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리면 메뉴판을 접하는 고객들로서는 음식 가격이 인상된 데 대한 부담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외식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법은 가주의 패스트푸드 업계 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시행되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 12일로 다가온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타운의 업소들도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가 다음 주 일요일로 다가오면서 타운 비즈니스 업체들도 한인 고객들의 발걸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에는 어머니를 위한 효도 선물 외에도 어린 자녀를 대신해 아내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 남성들도 많아 연령대별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건강식품은 마더스데이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인데 부부가 양가 부모님을 위해 건강식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더스데이 선물로 건강식품을 부모님에게 전달하고 마더스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끼리 소소하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념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K김 홈쇼핑월드 실장입니다. 페르시안 석류가 있어요. 어머님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 저희가 한 박스 99불 하던 거를 29불에 드리고 있고요. 또 호주산 몽크로스 사계절용 양모 이불도 단 양모가 들어가 있는 호주산 양모 이불인데요. 요거 저희가 290불 하던 거 싱글 사이즈를 100불에 그리고 퀸 사이즈를 340불 하던 걸 120불에 드리고요. 한국에서 들여온 특산품도 마더스데이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자영 울타리몰 지점장입니다. 5월 6일부터 12일까지 마더스데이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김정환 홍삼 제품도 아주 가성비 만점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쌍화라고 쌍화차 그 견과류까지 같이 있는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저렴하게 팔고 있고 마더스데이에는 어머니나 아내가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벤트에 장만하면 한인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스전기의 이동희 실장입니다. 마더스데이 쿠쿠밥솥이 지금 80불까지 할인되는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화장품 50불 이상 구입 시 5불 주는 상품권 증정. 그거를 지금 마더스데이 기념으로 하고 있어요. 4월 26일 날에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예요. 5, 60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죠. 생활 가전 브랜드 쿠쿠도 마더스데이를 맞이해 밥솥과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쿠쿠에서는 마더스데이를 기념해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를 차지한 안마의자도 최대 1,500달러 혜택과 LED 마스크 증정까지 제공됩니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쿠쿠 시그니처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복수 렌탈하는 고객에게는 최고급 밥솥도 증정합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부부 사이 애정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궁춘 K힐링 본부장입니다. 구매하시는 가격대별로 저희가 푸짐한 선물을 공짜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산삼 제품에서부터 저희 인기 제품인 무엿 그리고 공진단까지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삼 제품들, 함양산삼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운 식당들도 다음 주 일요일 마더스데이를 맞아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오는 한인들이 타운 식당들도 다음 주 일요일 마더스데이를 맞아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오는 한인들을 맞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비행기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그렇죠. 디즈니랜드도 그렇습니다. 타운의 로컬 소식 정리합니다. 보도국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올 여름 새로운 티켓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새 가격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되는데 평일 티켓 가격은 성인의 경우 249달러, 아동은 14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주말 티켓은 성인은 299달러, 아동은 19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평일 티켓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판매하며 주말 티켓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판매합니다.
하퍼 티켓과 디즈니 지니 플러스와 같은 업그레이드 티켓도 구매가 가능하며 6월 10일부터 9월 26일 동안 사용 가능한 스페셜 티켓 판매도 준비했습니다. 스페셜 티켓의 경우 이벤트 기간 동안 픽사페스트 판타믹의 귀환 같은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디즈니랜드 측이 공개한 티켓은 5월 29일부터 디즈니랜드 웹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의 한 쇼핑몰에서 조직적인 소매 절도 행각을 벌인 4인조 용의자를 공배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들은 어바인 스펙트럼에 있는 챔스 스포츠 매장을 겨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쇼핑센터에서 나이키 제품을 훔친 후 회색 미쓰비시 아웃랜더, SUV와 검은색 폭스바겐 세단 등 2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들은 남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이 발생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저지른 용의자는 40대 남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경 한인타운 사가와 그래머시 플레이스에서 총격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피해자가 총상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앰뷸런스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피해자 신원과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총격을 저지른 용의자는 40살 난 남성으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경찰과 차량 추격전을 벌인 30대 범죄 용의자가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 끝에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마약과 총기 관련 혐의를 받던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과속 등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굉음을 내며 빨간 트럭이 질주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이리저리 피하더니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립니다. 결국 도로 옆 주차장으로 들어간 차량. 앞이 막힌 주차장에서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다가가자 잠시 후진하더니 그대로 울타리를 뚫고 넘어갑니다. 약 2m 아래로 돌진한 겁니다. 경찰을 피해 계속 달아난 운전자는 공동묘지에 차를 버리고 숲속으로 도주하다 곧 체포됐습니다. 목에 부상을 입은 37살의 이 남성은 경찰견에 의해 제압돼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미 총기 관련 범죄 이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Once in custody, the defendant openly admitted to recently consuming methamphetamine.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 제지 불응과 과속 등의 혐의가 추가된 이 남성은 2천만 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구금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내 총 한인 인구수가 205만 명을 넘어서면서 아시아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5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발표한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총 205만 1,572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에 이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 내 아시안 인구는 2022년 기준 2,468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4%입니다. 한류 열풍 속에 미국 시장에서 김치, 라면, 김까지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며 한국 과자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K-팝을 즐겨 듣는 10대와 20대 다인종 젊은 층이 한인마켓에서 한국산 과자와 스낵을 구입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마켓은 물론이고 미국의 소매업체들 역시 한국산 과자와 스낵 종류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코스코와 샘스클럽, 크로거 등 대형 매장부터 다이소, 파이브빌로우, 미니소, 세븐일레븐 등도 포함됩니다. 다인종 젊은 층이 즐겨 찾는 K-스낵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각종 과자부터 시작해 아이스크림과 호떡, 도넛, 붕어빵, 냉동 스낵과 함께 약과 같은 전통 한과까지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인마켓의 관계자들은 다인종 고객들의 한국산 과자와 스낵 구입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맛도 다양하고 덜 짠 한국산 과자의 맛이 들리면 계속 찾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LA 한국문화원이 서울예술의 전당과 공동으로
오는 5월 16일부터 2달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문화원 3층 아리올에서 공연예술 컨텐츠 상영회 K-클래식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클래식 시리즈는 작품에 따라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활용해 여러 대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무대를 포착해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연주 모습을 화면에 담고 최상의 음향 품질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5월 16일에 저녁 7시에는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이 상영되는데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 공연 실황을 담았습니다. 6월 6일 저녁 7시에는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온일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6월 20일 저녁 7시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케빈 캐너의 만남, 7월 18일 저녁 7시에는 노브스 콰르데 콘서트가 상영됩니다. 이 자세한 관련 스케줄, 공연 스케줄, 상영 스케줄은 kccla.org, 이 LA 항공문화원 웹사이트입니다. kccla.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의 최대 아시아 전문 미술기관인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앞에 프리어 광장에 한국의 대표적인 설치미술가인 서도호 작가의 공인들이 전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작품은 1998년 처음으로 제작됐고 지난해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재탄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셔널몰에 세워진 서도호의 기념물 공공미술을 뒤집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물관 입구를 장식한 서 작가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작품이 공공미술과 사적 공간이라는 테마를 비틀어 선보이는 서 작가의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인들 전시는 캐럴 허 현대아시아예술 부큐레이터가 기획한 것으로 더 많은 한국 작품과 현대미술을 선보이기 위한 미술관 측의 노력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 게티 미술관이 소장한 고대 조각상 승리의 청년이 이탈리아에 반환돼야 한다고 유럽 인권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유럽 인권재판소는 게티 미술관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탈리아가 이 조각상의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문에는 2019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이 조각상을 회수하기 위해 내린 몰수 명령은 합리적이며 이탈리아 문화유산의 일부였던 물건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조각가 리시포스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청동상은 월계관을 쓴 청년을 형상화해 승리의 청년상으로 불립니다. 게티 미술관이 독일 뮌헨, 영국 런던을 떠돌던 이 청동상을 1977년 400만 달러에 사들여 전시해 인기를 끌면서 게티 청동상이란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부터 스마트 기기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노출되는 전 세계적인 아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프랑스가 이와 관련된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화제 소식을 KBS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인 엘리제궁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3살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고 휴대전화 사용은 11살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살부터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살부터 허용하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제외한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T 시장에서 아이들이 이른바 상품이 되고 있다며 아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받은 프랑스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다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보트에 탄 사람들이 먹이를 던지자 물 밖으로 새끼 범고래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2살 배기 새끼 범고래는 지난 3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한 마을 해변에 어미 범고래와 함께 떠밀려 왔는데요.
이 마을 해변은 썰물때가 되면 바닷물이 격리되면서 석호 호수가 형성되는 지형이다 보니 어미 고래와 함께 석호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됐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했지만 결국 어미는 사망했고 새끼 범고래는 고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역 내에선 새끼 고래를 무사히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움직임이 확산했고요. 200여 명의 원주민과 해양당국, 고래학자 등이 손을 잡고 새끼 범고래 구출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밀물대에 맞춰 새끼 범고래가 바다 인근 다리 밑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됐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원주민들은 보트에서 먹이를 던져주며 고래를 석호 밖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새끼 범고래가 스스로 바다로 헤엄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범고래의 상태와 행방을 계속 관찰하며 새 가족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겪었으면 지금 나이가 꽤 됐겠죠. 한 할머니가 100km를 100km 아니네. 10km를 홀로 걸어서 전장을 탈출한 사연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군인의 부축을 받으며 할머니 한 분이 피란민 쉼터로 걸어 들어갑니다. 올해 98세인 리디아 스테파니우나 할머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동부 최전방 마을 오체레티네에 살았는데요. 지난달 26일 러시아군의 공습이 거세지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마을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가 격화되고 사방에 총소리로 가득했던 탓에 결국 할머니는 가족과 헤어지게 됐는데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디아 할머니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로 걸은 거리만 10km, 음식도 물도 없이 길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꼬박 하루를 걸은 할머니는 천신만고 끝에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발견됐고요. 피란민 쉼터로 안내된 뒤 생이별했던 가족과도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리디아 할머니는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도 경험했지만 이번 전쟁이 더 끔찍하다고 털어놓는데요. 할머니의 사연과 극적인 탈출기가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의 한 은행은 할머니 가족에게 새 집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했고 주간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그동안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 5천 건이 늘어 전문가 전망치 24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달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탐사선은 닷새 뒤에 달 궤도에 진입하고 한 달 뒤에는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실은 로켓이 불기둥을 뿜으며 창공을 가릅니다. 달을 향해 날아간 창어 6호는 닷새 뒤쯤 달 궤도에 진입합니다. 착륙 준비를 위한 위치 조정을 거쳐 한 달여 뒤 탐사선의 착륙선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 뒷면 남극의 아폴로 분화구에 내리게 됩니다. 이후 토양과 암석 샘플 2kg을 채취하고 50여일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할 경우 인류 최초의 탐사 성과가 됩니다.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달 남극기지 건설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달 남극의 물의 존재를 탐사하고 203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협정 36개 국가들도 달 남극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앞서 계획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We believe that a lot of their so-called civilian space program is a military program. 지난해 인도와 일본이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등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현대차가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수소 전기 트럭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할 제로라고 불리는 이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는
대기환경국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으로 어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차는 2021년 프로젝트에 친환경 상용 트럭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됐고 미국의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비영리 단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미 지역 수소 모빌리티 밸류 체인 구축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도 트럭 운송사의 리스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부 지역의 트럭 전문 서비스 업체 파페는 차량 정비 및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서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과 관련해 지난 1일 공개된 문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1년 전인 2021년 구글이 애플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180억 달러보다 20억 달러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애플 등의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2021년 퍼스널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이들 제조사 등에 263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애플과 구글은 2002년 처음 아이폰에서 구글을 무료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검색 광고로 얻은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친이랑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맞불을 놨습니다. KBS입니다. 바레인에 있는 친이란 무장단체 알 아쉬타르 여단이 현지 시각 2일 공개한 영상입니다. 전사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얼굴 그림을 무인기에 붙여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합니다. 이 무장단체는 지난 화요일 이스라엘 운송회사를 공격했다며 가자지구 학살이 계속되면 작전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에 거점을 둔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도 전투기를 띄워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두 곳과 남부 도시 한 곳을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가자지구 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텔아비브 등에서 공습 피해가 있었다는 현지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2일 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군인 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지역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으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맞불 공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조건을 두고 줄다리기 하는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각 2일 이스라엘 측의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10주 휴전과 33명의 인질 석방 등이 휴전 협상안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NBA 플레이오프 지금 1라운드 아직 진행 중이죠. 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미러키 벅스를 120대 98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가 필라델피아 76서스를 118대 115로 꺾고 역시 4승 2패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자, 지금 3승 2패, 2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LA 클리퍼스는 오늘 댈러스 매버릭스와 오후 6시 30분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지금 2승 3패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클리퍼스 오늘 지면 끝나요. 네. 오늘 승리하고 그리고 홈까지 7차전 끌고 오기를 클리퍼스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승리를 하고 7차전이 펼쳐지게 된다면 7차전은 일요일 오후 5시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펼쳐집니다. 토트넘이 첼시와의 리그에서 세트피스로만 2골을 내줘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지난 아스널전 뒤에 손흥민 선수가 지적했던 세트피스 수비의 허점이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감독은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KBS입니다. 지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진 뒤 손흥민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really step on it, and especially in a set pieces. And it's not individually. I think collectively, I think we have to be really strong on it. And 손흥민의 걱정은 첼시전에서 또다시 현실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첫 실점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상대 킥만 쳐다보다 뒤에 있는 찰로바를 놓쳤습니다. 후반 중반에도 또 한 번 세트피스에서 실점했습니다. 팔머의 프리킥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고 잭슨의 헤더에 당했습니다. 2대0 패배, 승점 추가와 4위 추격도 실패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공식 SNS에서 토트넘의 최근 5실점 가운데 4골이 세트피스 실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최다 실점 순위에서 토트넘은 14골로 공동 5위. 셰필드를 비롯해 토트넘보다 위에 있는 4개 팀이 강등권임을 감안하면 토트넘 세트피스 수비의 열악한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전 이후에도 세트피스 지적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I didn't say I wasn't interested. I said it's not my priority, but that's okay. If people think that what we're missing is set pieces, that's fine. I'll do my job. 4위와 여전히 승점 7점 차. 토트넘은 남은 4경기에서 2위 맨시티, 3위 리버풀을 상대해야 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더 멀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스포츠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음악을 틀어버리셨네요. 네, 다저스하고 엔젤스 어제 경기 없었죠. 다저스 오늘부터 홈구장에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경기하는데 이거 사실 빅매치입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우승 후보팀으로 1순위, 다저스가 2순위예요. 자, 애틀란타의 전력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혹시 다저스 구장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 또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내린다고 그래요. 일요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일요일 오후 해가 날 것이라 라는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 좀 쌀쌀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덥다고 그래요. 날씨가 뭐 요새 캘리포니아 들쭉날쭉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당신의 비즈니스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가 함께합니다. CBB뱅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